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충격을 미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확산 우려와 거리 두기 등으로 사람들이 집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고 이 때문에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에게 그리고 대면 서비스 업종의 고용을 중심으로 타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버티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갚지 못할 지경이 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집니다. 이런 위기의 프로세스 중에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악순환의 극복은 어디서부터 이뤄내야 할까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소비 먼저 짚어보면요. 사실 3차 대확산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는 좀 희망을 보이는 영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대표적인 게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인데 11월까지 봤을 때는 긍정과 부정을 가르는 이 100 기준선에 거의 근접해서 아주 긍정에 가까운 부정 전망 정도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가왔었는데 어제 발표된 12월 심리지수가 또 크게 꺾였습니다. 그런데 주택 관련된 가격 전망은 소비 전망은 또 굉장히 크게 뛰었단 말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소비 심리는 굉장히 얼어붙고 있고 반면에 말씀하신 부동산과 주식은 호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내년에 경기 회복이 빨리 되지 않으면 자산 시장에 버블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4월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거의 70대로 떨어졌다가 네. 지속적으로 회복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1월에는 거의 말씀하신 대로 긍정과 부정의 중간 부분인 100을 회복하다시피 했는데요. 12월에 들어와서 급격히 악화되면서 무려 8.1포인트가 하락하면서 악화된 소비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가계 수입도 감소를 하였고 소비 지출도 모두 감소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였던 이후 12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는 11%가 가격이 증가를 하였고요. 예. 코스피 지수, 주식 지수는 거의 3월 대비 90%가 상승한 그런 상황이고 내년까지 이런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소비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뭐 타격을 받는 쪽은 당연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쪽이 위주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일단 이 줄어든 소비로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는 이 고리를 먼저 좀 강화해서 피해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많이 해왔죠. 대표적인 게 이제 재난지원금인데 자, 어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원래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3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9조 원을 훌쩍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규모가 증가를 한 건데 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네,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한 정책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1월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굉장히 서두르고 그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예. 화면에 보여주는 대신 대로 그 세 가지 주요 항목이 3차 재난지원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긴급 피해 지원입니다. 무려 5조 6천억 원이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예. 소상공인 임대료 그리고 특고와 프리랜서와 같은 분들에 대한 소득 인정 자금을 지원하게 되겠고 두 번째가 코로나 방역을 강화하는 예산이 8천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인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서는 2조 9천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요. 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실직자 고용 안정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긴급 피해 지원에 임차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면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져서 손님이 없다고 하면 음식 장사를 안 하고 문을 닫으면 재료값은 이제 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대료가 계속 나가고 세금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찍힐 수밖에 없고 장사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건데 지원 금액을 보면 최대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최대 금액이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임대료, 특히 상가 임대료가 몇백만 원씩 하는 곳들이 많아서 충분한 임대료 지원 정책이 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집합 금지 업종이나 집합 제한 업종에 소속된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으로 최대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예. 이게 큰 영업 유지에 도움은 되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회성 300만 원 지원이라는 게 이분들이 하시는 영업에 비해서 큰 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가장 이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임대료나 대출이자 그 전기료 같은 순으로 이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요. 예. 특히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쉽게 말해서 파산 직전에 있는 이런 소상공인이 있다면 이분들에게는 은행 대출을 연장하거나 이자 지급을 유예하는 방법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대출 연장이나 이자 지급 유예를 하는 경우 은행권에서 상당히 반발할 수가 있고 항상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민감한 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거쳐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융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고요. 고용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영업자들도 물론 고충이 굉장히 크기는 하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혹은 취업해야 될 때의 청년들인데 취업을 못하는 경우들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여기를 뼈아프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과거 IMF 당시에 그때 이제 청년들 중에 제때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대를 거쳐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해서 고용 취약계층으로 남아있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관측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층의 고용 불안을 더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졸자들의 고용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IMF 경제 위기나 2008년 경제 위기가 왔을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경제 위기가 오면은 경제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회사에서 퇴출을 받게 됩니다. 이분들이 젊은 노동자나 여성 노동자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비숙련 노동자들인데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바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20, 30대 대졸 젊은이들 중에서 그냥 쉬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서 작년 대비 무려 40%가 늘어났고 예. 전체 인원 수로는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그냥 쉬었다는 정의가 일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실업자로 대우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자 상태로 인한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숫자가 자꾸 젊은이들, 특히 대졸 이상 학력자들에게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이분들의 경력에 큰 해가 되고 국가 경제의 인력 개발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든 좀 괜찮아질 거냐 하면 그것도 또 아니란 말이죠. 기업들의 내년 1분기 채용 계획이 거의 없다시피 한 이런 상황이어서 내년 들어서 이 청년들의 상황이 괜찮아지겠느냐 하면 그것도 지금 미지수인 상황인데 뚜렷한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젊은 20, 30대 분들의 고용 상태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전부터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 이전부터 실업률이 젊은이들 20대를 보면은 9%에 달하고 했는데요.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6개월 사이에 국내 기업들의 고용 수요를 보면은 25만 3천 명 정도입니다. 네. 이 숫자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 수준이고 그 젊은이들에 대한 고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영업을 축소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그 현금 확보를 위해서 신규 고용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직종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 사무직이나 운전수송, 보건, 의료, 영업, 판매직은 상당히 고용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영업 판매직은 조금 의외네요. 맞습니다. 잘 영업을 못 다닐 것 같은데 채용을 오히려 하고 있다고 하니 기업들 나름의 위기 탈출 노력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서요.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고 또 고용이 악화되고 혹은 실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당장 생계를 이어나가고 버티기 위해서
은행을 찾는 경우가 많죠. 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은행이 아니더라도 이제 금융권을 찾아서 대출을 받게 될 거고 또 여기에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계가 당장 힘들지 않아도 최근 주식이나 부동산 상황이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저금리까지 겹치면서 그런 투자를 위한 대출 수요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꽤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최근 계속 많이 들렸는데 현재 상황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민간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 대출이란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합한 액수인데요. 예. 이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 대출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향후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랑 중소기업의 대출이 상당히 늘었고요. 두 번째로 일반 가계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인해서 은행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특히 가계 대출이 상당히 늘어서 거의 1,682조 원에 3분기에 달하고 있고 지난해보다 7%나 늘었고 예. 그리고 이 가계 대출이 규모면에서 GDP를 역사상 처음으로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지금 101%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업 대출은 약 110% 달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따라서 민간 대출의 전체가 GDP 대비 210%, 두 배가 넘는 액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우리 금융권의 리스크 문제 혹은 뭐 금융 위기, 금융 충격 이런 거를 거론할 단계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할 때는 상당히 담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예. 은행권에 큰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경기 회복이 지연이 되면은 원금 상황이나 이자 지급을 못하는 그 가게나 기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위험할 수도 맞습니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경기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는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락했으니까 올해 하락한 것보다는 3.2%더 튀어 올라서 뭐 그러면 작년 수준이 회복되는 거를 조금 넘어서는 뭐 그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정부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내년에 우리나라 내수와 경기 회복 실제 이 목표치를 이뤄낼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네, 지금 현재 국내외 전망 기관들에서는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이 약 2.5%에서 3% 부분으로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는 코로나 백신이 완전히 공급이 잘 되고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는 것을 가정하고 한 예측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에 코로나 백신이 완전히 공급이 안 되고 늦어진다고 하면은 경제 성장을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와 기업들이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더라도 이 투자와 소비를 빠르게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는 코로나 사태랑 경제 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경제 회복이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